뭐라고? 당신이 책임자. 그래서 이 식당 음식이 이따위 개밥만도 못하다는 거야. 당신이 책임지고 하는 최선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냐고. 너나 먹어. 유명 사립 K대학교의 정문은 오늘도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가대학 건물은 유독 분주한 분위기를 풍겼는데요. 특히 신소재공학과의 김영준 조교수는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30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정교수 승진을 눈앞에 둔 그는 해외 유수 대학에서의 박사학위와 권위 있는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한 논문들로 학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그의 강의는 날카로운 분석과 명쾌한 설명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영준 교수의 연구실 문은 언제나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을 연 사람은 이제 막 박사과정을 시작한 후배 연구원 박정수 씨였습니다. 교수님, 요청하신 논문 자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정수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두꺼운 파일철을 내밀었어요. 김영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형식적인 손짓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의 미간에는 이미 짜증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이걸 지금 가져오면 어쩌자는 건가? 내가 어제 오후까지 달라고 했을 텐데. 차가운 목소리에는 질책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참고 문헌 하나를 더 확인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변명은 죄악이라는 말 아직도 이해 못했나? 박 선생, 자네는 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기본적인 센스가 부족해. 이런 식으로는 내 연구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될 뿐이야. 김영준은 파일을 책상 위에 신경질적으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다음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사소한 일 처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나가보게. 한치의 동정심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꾹 참았던 숨을 내쉬며 조용히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영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즉, 저런 것들도 연구원이랍시고. 역시 사람은 급이 달라야 한다니까. 그의 엘리트 의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고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능력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두 부류로 나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히 전자에 속하며 후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 혹은 배경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정교수 승진 심사가 코앞이라 그의 신경은 더욱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커리어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학문적 성취 외의 모든 것은 그에게 부차적인 문제 혹은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당당했지만 그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게 세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조차 그를 어려워하며 형식적인 인사만 나눌 뿐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준은 그런 주변의 시선을 오히려 즐기는 듯 했어요. 고독한 천재 혹은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그의 자존감을 더욱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연구실을 넘어 그의 일상 곳곳에서 문제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영준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식사는 늘 번거롭고 시간 아까운 일이었지만 오후 강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는 늘 그렇듯 교직원 식당 대신 학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교직원 식당은 아는 얼굴들을 마주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학생 식당은 그에게 있어 아래 것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 오히려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마치 왕이라도 된 듯 행동해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도 한몫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길게 늘어선 배식줄에 그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이놈의 학교는 학생 수만 많았지 제대로 된 복지시설 하나 갖추지 못했군. 혼잣말로 불평을 중얼거리며 마침내 배식대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백반이었습니다. 김칫국,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깍두기. 그는 식판을 받아들자마자 제육볶음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인상을 썼습니다. 이봐요 여기. 고기는 없고 비계만 잔뜩 붙어 있잖소.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향한 곳은 배식을 담당하던 박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정정한 모습으로 묵묵히 학생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김영준의 불평에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고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오늘 고기가 좀 그렇게 들어왔나 봅니다. 다른 쪽으로 좀 더 담아드릴까요? 됐소. 뭘 더 담아준다는 거요? 이런 걸 음식이라고 돈 받고 파는 거요? 학생들 등록금이 아깝지도 않소? 김영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국은 또 뭐요? 멀건 게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음식을 만드니 이 모양 이 꼴이지. 기본적인 성이라는 게 없잖소. 그의 말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선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한 침착함이 묻어났죠. 김영준은 그런 박 여사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하고 혀를 차며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획 돌아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여겼고 박 여사의 침착함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뒤로 식당 안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영준이 자리를 뜨자 잠시 얼어붙었던 식당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례한 행동은 이미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후였죠. 특히 근처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교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말하는 것 좀 봐. 김영준 교수잖아. 원래 저렇다는 소문 많던데. 자기밖에 모른다고.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과 선배가 저 교수님 수업 듣는데 질문 하나 잘못하면 완전 바보 취급한대. 인격 모독은 기본이고. 옆에 있던 남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완전 아나무인이야. 실력만 믿고 저러는 건지. 그래도 어른한테 저건 아니지. 그들의 대화에는 김영준에 대한 불만과 박 여사에 대한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묵묵히 배식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처져 보이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최은미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학과 2학년생은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친할머니처럼 따르는 박 여사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자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그것도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김영준의 뒷모습을 노려볼 뿐이었어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은미가 작은 목소리로 묻자 박 여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은미야. 일하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지 뭘. 얼른 내일이나 보렴. 그녀의 담담한 반응이 오히려 은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박 여사의 얼굴에는 정말로 큰 동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를 몇 번이고 겪어낸 늙은 바위처럼 그녀는 김영준이라는 작은 돌멩이가 던진 파문에도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이날 김영준 조교수의 오만한 행동은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구내식당 빌런 교수, 아나무인 김 교수 같은 씁쓸한 별명들이 그의 이름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김영준 자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만함은 머지않아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당당했고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성공만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김영준 조교수의 아나무인격 태도는 비단 구내식당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마치 캠퍼스 전체에 미세먼지처럼 퍼져 그가 머무는 공간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조성하고는 했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말투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의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예민한 성격 탓에 누구 하나 선뜻 그에게 쓴소리를 건네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의 악명이 자자했고 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행으로 여겨질 정도였죠. 그러나 그의 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핵심을 찌르는 명쾌함으로 인해 포기하는 학생들만큼이나 울며 겨자 먹기로 그의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공 강의 시간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법 학구적인 열의가 엿보이는 깊이 있는 질문이었죠. 학생의 눈에는 지적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준 교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방금 설명해 주신 어휘론의 경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환경 변수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김영준은 잠시 학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학생의 의도와 수준을 파악하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이윽고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어요. 허 학생, 지금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거창한 질문을 하는 건가? 이 강의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은 아직 어휘론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기 버거워하는 표정들인데 자네 혼자 아주 멀리 나가는군. 혹시 남들보다 좀 더 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내 강의에 허점이라도 찾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와 독은 듣는 이의 폐부를 찌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학생의 얼굴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모멸감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변의 학생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거나 애꿎은 책만 넘기며 시선을 피했죠. 강의실 안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영준은 그 침묵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나 제대로 소화하고 그런 질문을 하도록 하게. 자네가 걱정하는 그 환경 변수라는 건 지금 자네 수준에서는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이야. 괜히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내가 짚어주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따라오란 말일세. 그게 자네 같은 학부생이 해야 할 본분이야. 알겠나? 그의 말은 학생의 학구열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잔인한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학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송합니다. 라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죠. 김영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강의를 이어갔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강의실에서 질문하는 학생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그의 가르침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김영준은 또다시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당당했고 그의 표정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죠. 그가 배식대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박 여사를 비롯한 식당 직원들의 얼굴에는 순간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그를 맞이하려 했지만 김영준은 식판을 받아들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반찬으로 나온 나물 그릇을 날카롭게 가리켰습니다. 이봐요, 여기. 이거 지금 나물이라고 내놓은 거요? 자세히 좀 보시오. 여기 시커먼 게 붙어 있는데 이게 머리카락인지 먼지인지 대체 정체가 뭐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식당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들이 일제히 그쪽을 쳐다보았죠. 박 여사가 어디요, 교수님? 제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라며 다가서려 하자 김영준은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다는 듯 식판을 뒤로 획 물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긴 뭘 봐요? 이런 비위생적인 음식을 학생들한테 돈 받고 팔아도 되는 거냐고 묻잖소? 이러니까 우리 학교 식당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요. 학교 망신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다 시키고 다니는 거라고. 그의 고성은 이미 단순한 불평을 넘어선 명백한 폭언이었습니다. 옆에서 식기 정리를 돕던 박 여사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동료 직원 김 씨 아주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온화한 성품이었지만 박 여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자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매일 아침 조리실 전체를 소독하고 식재료 관리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하지만 김영준은 김 씨 아주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싸늘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또 뭐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말했소? 여기가 어디 시장판인 줄 아시오? 아무나 끼어들게. 책임자 나오라고 하시오. 당장. 그의 눈에는 일말의 관용도 타협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의 아나무인격 태도에 김 씨 아주머니는 얼굴이 붉어져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김 씨 아주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흔들림 없는 심지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곳의 책임자입니다, 교수님. 오늘 음식에 불편을 드렸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에게 그렇게까지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김영준의 오만한 신경을 건드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듯한, 그것도 일개 식당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이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김영준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으나 그것은 곧 엄청난 분노로 바뀌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책임자? 그래서 이 식당 음식이 이따위 개밥만도 못하다는 거야. 당신이 책임지고 하는 최선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냐고. 너나 먹어. 김영준은 이성을 잃은 듯 고함을 내지르며 자신의 식판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국그릇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국그릇을 거칠게 끼얹어 버린 것입니다. 차!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박 여사의 얼굴과 가슴팍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박 여사는 순간적인 고통과 충격의 짧은 비명을 내뱉으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씨 아주머니와 최은미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식당 안은 일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김영준의 거친 숨소리와 박 여사의 낮게 신음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영준은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듯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악을 써댔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책임진다는 결과물이야. 어디서 감히 나한테 설교를 해?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꼴을 당해도 싸. 다시는 내 눈앞에 그 더러운 낯짝 들이밀지 마. 그는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는 식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낸 뒤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획 돌아서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뜨거운 국물에 데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박 여사를 향한 충격과 안타까움, 그리고 김영준에 대한 치솟는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최은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김영준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박 여사를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삼키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른 식당 직원 아주머니들도 황급히 찬물과 얼음 주머니를 가져와 박 여사의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목을 식히기 시작했고 몇몇 학생들은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교수가 아니라 깡패 아니야? 하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김영준의 이러한 행동들은 교수 사회에서도 조금씩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를 비판하는 이는 없었지만 사석에서는 그의 지나친 오만함과 부족한 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죠. 특히 연배가 있는 교수들 사이에서는 그의 천재적인 능력만큼이나 위태로운 성품이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수 휴게실에서 몇몇 교수들이 한가로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학과장 박 교수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김영준 교수, 정 교수 승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날이 서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연구 실적이야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특히 인문학부의 원로 교수인 이석훈 교수는 평소 김영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늘 안타깝게 여겨왔던 터라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치기라고 보기에는 도가 지나칠 때가 많더군요. 얼마 전에는
구내식당에서 연세도 지긋해 보이시는 여성 직원분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저러다 언젠가 크게 한번 탈이 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교수는 며칠 뒤 복도에서 우연히 김영준과 마주치자 그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건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김영준을 불러 세우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건넸어요. 김 교수, 잠시 시간 괜찮겠나? 요즘 연구 때문에 많이 바쁘고 예민한 것은 이해하지만 가끔은 주변을 좀 돌아보는 여유도 필요하다네. 특히 우리 대학 내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표하는 것이 지성인의 도리 아니겠는가. 김 교수의 뛰어난 능력이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빛이 바래는 것 같아 안타까워 건네는 말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게. 원로 교수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지만 김영준의 귀에는 그저 고리타분한 잔소리 혹은 자신의 앞길을 시기하는 늙은이의 푸념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지금 나한테 설교하겠다는 건가? 내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는데 무슨 참견이야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죠. 겉으로는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깊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랫사람이고 윗사람이라는 구분을 두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 아닙니까?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쏘아붙이듯 말하고는 자신의 연구실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석훈 교수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김영준의 재능이 그의 오만함이라는 독에 잠식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김영준의 귀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눈은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향해 있었으니까요. 박 여사에게는 아들인 이정훈 총장조차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소박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가끔이지만 총장이 학창 시절부터 유난히 좋아했던 몇 가지 소박한 음식들을 소량으로 정성껏 만들어두는 것이었죠. 혹시라도 예고 없이 식당에 들를지도 모르는 아들을 위한 어머니로서의 작고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한 대학의 총장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거나 그로 인해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다른 직원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녀만의 은밀한 즐거움이자 애정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날도 박 여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식당에 나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들 정훈이 어린 시절부터 입맛 없어 할 때마다 끓여주곤 했던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구수한 시래기국과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면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좋았던 폭신한 계란말이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어제 우연히 총장 비서실 직원이 총장님께서 내일 점심은 교내에서 간단히 드실 것 같다고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을 귀띔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발동한 것이었죠. 우리 정훈이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시래기를 다듬고 계란을 풀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이 특별한 메뉴들은 당연히 일반 배식용은 아니었고 혹시라도 아들이 정말로 식당에 나타난다면 조용히 따로 챙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고 김영준 조교수 또한 여느 때처럼 도도한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배식줄에 서 있는 것조차 못마땅하다는 듯 연신 시계를 확인하며 짜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않았죠.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어 식판을 받아들던 그때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배식대 안쪽 조리대 한편에 조용히 놓여있는 작은 냄비와 접시를 포착했습니다. 일반 배식용 국과는 확연히 다른 유난히 뽀얗고 진해 보이는 국물과 보기에도 탐스럽게 말린 두툼한 계란말이가 그의 식탐을 자극했어요. 평소 자신이 먹던 음식과는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특별한 음식에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봐요. 거기 안쪽에 있는 저건 뭐요? 김영준은 배식 중이던 박 여사에게 삿대질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당황하여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며 답했어요. 아, 저것은 오늘 몸이 좀 불편하다고 미리 연락 온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조금 따로 준비해 둔 것입니다. 교수님. 그것은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임기응변이었지만 김영준의 의심 많은 귀에는 그 말이 터무니없는 변명이나 거짓말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험악하게 변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요? 몸이 불편한 학생?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요? 아니면 내가 바보로 보이시오? 딱 보니 훨씬 정성 들여 만든 음식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멀건국에 형편없는 반찬을 내놓고 저런 질 좋은 음식은 뒤로 빼돌리는 거냐고. 이게 지금 손님에 따라 음식 차별하는 것 아니오. 내가 이 학교 교수라는 걸 잊었소? 그는 박 여사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당한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피해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죠.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거야? 내가 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오? 일개 식당 직원이 감히 교수를 상대로 이런 부당한 처사를 해도 되는 거냐고. 김영준은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고 들고 있던 식판을 배식대에 쾅 소리가 나도록 거의 내팽개치듯 했습니다. 그의 발악에 가까운 분노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공포감으로 가득 찼고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죠. 박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교수님 진정하십시오. 정말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슬픔, 그리고 일말의 체념마저 어리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 창가 가장 안쪽 자리에 평범하기 그지없는 캐주얼 재킷 차림의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소란스러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대학의 총장 이정훈이었죠. 그는 공식적인 일정이 없을 때면 가끔 이렇게 평범한 복장으로 변장하듯 식당을 찾아 학생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학교의 실제 분위기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인 박 여사가 고된 식당 일을 하면서도 꿋꿋하게 지내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것이 그의 소박한 즐거움이자 걱정을 더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문득 생각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당을 찾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의 학교 교수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있는 충격적이고도 분노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김영준은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대학 총장이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정훈 총장의 평소 온화하던 미간이 싸늘하게 굳어지며 날카로운 안광을 뿜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김영준의 멱살이라도 잡고 이 추태를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는 이성과 무엇보다 어머니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김영준 조교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어떤 결연한 의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대학에서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가 사라진 식당 안에는 여전히 김영준의 날선 목소리와 박 여사의 힘없는 변명만이 가슴 아프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학과 2학년 최은미는 박 여사를 유난히도 따랐습니다. 고향에 홀로 계신 친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언제나 자신을 손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박 여사의 온정에 깊이 감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식사 시간이 끝나고 한가한 틈을 타 박 여사의 무거운 식재료 나르는 것을 돕거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살갑게 말동무가 되어드리곤 했습니다. 김영준 조교수의 도를 넘는 만행이 반복될수록 은미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분노와 박 여사에 대한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지만 한낱 학생이자 아르바이트생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여사님, 아까 그 김가라는 교수 때문에 또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정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무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화가 나서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광풍이 지나가고 잠시 숨을 돌리며 식당 한편에서 휴식을 취하던 박 여사에게 은미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박 여사의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은미의 따뜻한 손길에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괜찮다, 우리 은미야.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법인데 저런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마음 쓰고 기분 상할 필요가 있겠니? 그저 바람이 스쳐 지나간다 생각하고 그러려니 해야 마음이 편한 법이야. 박 여사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은미는 그녀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깊은 피로감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에요, 여사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매번 저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은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분노와 함께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김영준의 오만한 행동을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이 그런 모욕을 당한 것처럼 가슴이 아팠죠. 언젠가는 꼭 저런 못된 사람은 자기가 한 짓 그대로 벌 받을 날이 올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만들고 말겠어요. 은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은미의 순수하고 정의로운 마음이 가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미 마음이 참으로 곱고 바르구나. 그 예쁜 마음만으로도 나는 다 괜찮다.
하지만 너무 나서지는 말거라. 괜히 너까지 힘든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녀의 말에는 은미를 향한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은미는 바로 이번 학기에 김영준 조교수가 담당하는 전공 선택 과목인 현대사회와 조직이론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악명 높은 성격과 혹독한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과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수강 신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전 밤새워 작성했던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 피드백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김영준은 학생들의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고 마침내 은미의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중대한 결함이라도 발견한 탐정처럼 미간을 찌푸리더니 은미를 지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은미 학생,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제출한 건가? 서론에서 문제 제기 방식도 모호하고 본론에서 사용된 사례 분석은 피상적이기 짝이 없군. 결론은 또 어떤가? 논리적 비약이 심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기본적인 양식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도 여러 군데 보이고 사실 은미의 보고서는 그가 지적한 만큼 형편없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참고 문헌 표기 방식에서 사소한 실수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 전개는 평균 이상이라는 평을 받을 만했죠. 하지만 김영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흠집을 부풀려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네, 혹시 학교 생활 외에 다른데 정신이라도 팔고 다니는 것 아닌가? 듣자 하니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던데 그런 허드렛 일에 시간 뺏기느라 정작 중요한 공부는 뒷전인가 보군. 학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학업에 정진하는 것이야. 그런 식으로 하찮은 일에 시간 낭비하고 다닐 거면 비싼 등록금 내가며 학교는 왜 다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군. 자네 부모님이 아시면 참으로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그의 말은 은미의 개인적인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특히 허드렛일, 하찮은 일, 시간 낭비라는 표현은 매일 구내식당에서 땀 흘리며 헌신적으로 일하는 박 여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은미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어요.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화끈거렸고 두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그의 강의실에서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어설픈 반항은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영준은 굴욕감에 떠는 은미의 모습을 만족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다음 학생의 보고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은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잔뜩 풀이 죽어 어깨를 늘어뜨린 채 식당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을 박 여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발견했습니다. 평소 밝고 씩씩하던 은미의 축 처진 어깨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보고 박 여사는 직감적으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알아차렸죠. 은미야, 어서 오너라. 그런데 오늘따라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었니? 식사 준비를 돕던 은미에게 박 여사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미는 박 여사의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물음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오늘 강의실에서 김영준 교수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일들을 힘겹게 털어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은미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랬었구나. 우리 은미가 오늘 아주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겠네. 어쩌면 그렇게 못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박 여사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손수 타서 은미에게 건네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란다. 모든 사람이 다 너그럽고 이해심이 깊을 수는 없지. 하지만 그런 못난 사람의 모진 말 한마디에 우리 은미가 너무 기죽거나 상처받을 필요는 전혀 없어. 은미,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아주 소중한 사람이란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박 여사는 평소 은미가 식당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학업에 열중하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학우들을 남몰래 돕는 착한 심성들을 모두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미가 자기 힘으로 학비 벌고 생활하는 게 어째서 시간 낭비고 하찮은 일이니? 그런 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대견한 일이야. 그 교수가 세상을 보는 눈이 좁고 마음이 비뚤어져서 하는 소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오히려 그런 편협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박 여사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격려는 상처받은 은미의 마음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유자차를 천천히 마시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이내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죠. 김영준 교수의 얼음장같이 차갑고 냉혹한 모습과 박 여사의 봄날처럼 따뜻하고 너그러운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었고 은미는 다시 한번 박 여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김영준 교수의 부당하고 오만한 행동에 언젠가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겠다는 생각도 그녀의 마음속에 더욱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어요. 김영준 조교수는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수건이던 정교수 승진 심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그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는 오로지 자신의 화려한 연구 실적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학계 내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로 예정된 해외 유명 대학에서 초빙된 세계적인 석학과의 비공식적인 저녁 식사 자리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 그 석학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정교수 승진은 물론이고 향후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유치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그의 야망은 하늘을 찔렀고 그만큼 그의 스트레스 지수도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김 비서, 오늘 저녁 식사 예약 상황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했겠지? 레스토랑 분위기, 테이블 위치, 추천 메뉴, 그리고 그 석학의 개인적인 취향까지 내가 어제 밤늦게까지 정리해서 넘겨준 파일 내용 그대로 반영된 거 맞나?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돼. 알겠나? 김영준은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보조하는 김 비서에게 아침부터 쉴 새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닥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신경질이 잔뜩 묻어났고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긴장감이 역력하게 드러났죠.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연구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했고 다른 연구원들과 조교들은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그의 이런 극도의 긴장 상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위험한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영준은 억지로 시간을 내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저녁 약속을 앞두고 있었지만 간단하게라도 요기를 해야 오후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잔뜩 곤두선 그의 신경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사건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식줄이 너무 길다, 식당 안이 소란스럽다, 음식 냄새가 역하다 등등. 마침내 배식대 앞에 선 그는 박 여사가 담아주는 음식을 보자마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 국은 또 왜 이렇게 미지근한 거요? 국은 원래 뜨겁게 먹는 것 아니오? 그리고 이 밥은 또 어떻고? 질어도 너무 질어서 이건 밥이 아니라 죽 수준이잖소? 반찬 가짓수도 형편없고 도대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군. 박 여사는 그의 끊임없는 불평과 트집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바로 따뜻한 국으로 바꿔드리고 밥도 새로. 하지만 중요한 저녁 약속에 대한 극도의 압박감으로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기 직전이었던 김영준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가 자신에게 반찬 하나를 더 담아주려 하자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을세라 그녀의 손을 뿌리치듯 피하며 경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정말 좀 제대로 좀 합시다. 내가 오늘 저녁에 얼마나 중요하고 높은 분을 만나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동안 이름 한번 들어볼 기회도 없을 그런 대단한 분과의 약속이란 말이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내뱉으며 자신도 모르게 팔을 휘젓다가 그만 자신의 식판을 강하게 쳤고 식판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국그릇이 앞으로 크게 기울면서 뜨거운 국물이 박 여사의 암치마와 손등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 박 여사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내뱉었지만 다행히 심한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망신이냐고. 옷 버릴 뻔했잖아.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제대로 하는 게. 김영준은 명백히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 여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될 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잔인한 폭언이 터져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당신처럼 평생 이런 어둡고 칙칙한 식당 구석에서 음식 찌꺼기나 나르고 치우는 사람이 뭘 알겠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성과 교양을 갖춘 높은 사람들이 어떤 고상한 생각을 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 당신은 그냥 여기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면 되는 존재야. 내 말 알아듣겠소? 그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나 분노의 표출을 넘어선 한 인간의 삶과 가치 전체를 부정하는 악의적인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공간에는 김영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김영준의 폭언을 감내하던 박 여사가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영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하거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심연과도 같은 그 안에 수십 년 세월의 풍파와 인고의 시간을 오롯이 담고 있는 듯한 강렬한 눈빛이었죠. 그 눈빛에는 쉽게 부서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강철보다도 단단한 어떤 강인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위험마저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평소 거칠 것 없이 세상을 향해 고함을 질러대던 김영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 깊고 무거운 시선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오만하고 추악한 내면을 전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김영준을 응시할 뿐이었죠. 그녀의 그 침묵은 그 어떤 날카로운 질책이나 분노의 고함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강렬하게 식당 안의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주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다른 식당 직원들과 학생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특히 박 여사와 가족처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조리사 아주머니들은 그녀의 그런 단호하고도 위험 있는 표정을 처음 보았기에 더욱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김영준에 대한 극도의 경멸감과 박 여사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뜨거운 국물에 젖어버린 자신의 앞치마 자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금 주변을 정돈하고 배식 준비를 마저 하려 했죠. 하지만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국물을 닦아내려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김영준은 그제야 자신이 너무나도 심한 말을,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그의 뒤틀린 자존심과 오만함은 그에게서 사과라는 단어를 앗아가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애써 찝찝하고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려는 듯 크게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여전히 씩씩대는 어투로 재수 없는 날이군. 이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박 여사의 가슴에 새겨진 깊은 상처와 함께 곧 터져나올 거대한 분노와 심판의 서곡뿐이었어요. 가을 학기가 한창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K대학교는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의 열기로 캠퍼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본관 앞 광장에는 화려한 기념탑이 세워졌고 각 단과 대학 건물마다 다채로운 학술 발표회와 초청 강연, 그리고 축하 공연 준비로 여념이 없었죠. 특히 공가대학은 이번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미래 과학기술 심포지엄을 주관하게 되어 학장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몇 달 전부터 이 행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김영준 조교수 역시 이 심포지엄의 주요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어 자신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 앞에서 선보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하늘을 찔렀고 이번 발표를 통해 정교수 승진은 물론 학계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려는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심포지엄 당일 아침부터 공가대학 건물은 각국에서 초청된 석학들과 기업체 연구원들, 그리고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김영준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얼굴에 걸친 채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연구를 은근히 홍보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그는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고 그의 눈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갈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직위가 높은 학장이나 원로 교수들 앞에서는 더없이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연출했지만 자신보다 어리거나 직급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은근한 무시와 오만함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과 권위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과 교수들을 위한 특별 오찬이 구내식당 옆에 마련된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평소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용하던 구내식당은 오늘만큼은 이 대규모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 주방이자 보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박 여사를 비롯한 식당 직원들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끝없이 밀려드는 접시를 셔나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평소에도 고된 노동이었지만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는 그 강도가 몇 배는 더 심했죠. 박 여사는 밀려드는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허리를 펼 시간조차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찬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연회장 한쪽에서 와인을 몇 잔 걸치고 기분이 한껏 고조된 김영준 조교수가 몇몇 동료 교수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발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있었고 이제 정 교수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바로 그때 무거운 음식 쟁반을 힘겹게 들고 연회장과 식당 사이를 오가던 박 여사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연신 밀려드는 음식 요청에 응하느라 이미 파김치가 된 상태였고 나이 탓인지 손놀림도 평소보다 조금은 더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쟁반을 내려놓으려다 그만 발이 살짝 꼬이며 휘청했고 쟁반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여있던 빈 접시 몇 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박 여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김영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혹은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할 좋은 기회라도 잡았다는 듯이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박 여사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컸고 그 내용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저기 좀 보시오. 저 할머니 또 사고 치는 것 좀 보라고. 나이 먹었으면 집에서 손주들이나 볼 것이지. 왜 저렇게 꾸역꾸역 기어나와서 여러 사람 귀찮게 하는 거요? 저렇게 굼뜨고 칠칠치 못해서야 어디 제대로 된 일 하나 할 수 있겠소? 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 여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술기운까지 더해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심지어 박 여사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학교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왜 모르시오? 학교 망신도 유분수지. 저런 중요한 행사에 저런 사람을 쓰는 것부터가 문제야, 문제. 당장 눈앞에서 치우지 못할까? 저런 사람은 은퇴나 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들한테 자리나 넘겨주는 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그의 폭언은 이미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한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은 모두 하던 말을 멈추고 경악과 불쾌감으로 얼룩진 표정으로 김영준과 박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몇몇 양식 있는 교수들은 그의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렸고 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최은미는 바로 그 근처에서 음료 서빙을 돕다가 이 끔찍한 광경을 정면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죠. 산산조각 난 접시 파편들 한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박 여사는 김영준의 악독한 말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동안, 아주 잠시 동안 김영준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모든 감정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고,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견뎌왔을 그녀의 깊게 팬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진 접시 파편 위로 떨어져 처연한 빛을 발하며 부서졌습니다. 연회장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불편함으로 가득 찼고 김영준의 오만함이 빚어낸 이 끔찍한 순간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뇌리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아무도 그 다음 순간을 예측하지 못한 채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준 조교수가 개교 기념일 오찬장에서 박 여사에게 퍼부은 모욕적인 폭언과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고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몇몇 교수들과 학생들은 김영준이 비인간적인 처사에 대해 강한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들 중에는 평소 박 여사의 성실함과 따뜻한 인품을 존경해왔던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 끔찍한 사건은 결국 이정훈 총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총장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것은 다름 아닌 심포지엄의 총괄 책임을 맡았던 공가대학 학장이었습니다. 학장은 깊은 고뇌 끝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용기를 내어 총장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보고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총장님, 차마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 공가대학 주간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준 조교수가 구내식당에서 봉사하시던 박 여사님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그것도 수많은 내외빈이 보는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학장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김영준에 대한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가 바로 총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단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사건으로서 보고를 올리고 있었죠. 이정훈 총장은 학장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싸늘하게 굳어갔고 평소 온화함을 잃지 않던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날카로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수년간 구내식당에서 겪었을지도 모를 수모와 서름, 그리고 오늘 겪으셨을 그 끔찍한 모욕감을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마치 칼로 헤집는 듯한 고통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장으로서의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학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장님, 자세한 경위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박 여사님께는 제가 따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와 무게감은 학장으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학장이 물러간 후에도 이정훈 총장은 한동안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슬픈 얼굴과 김영준의 오만한 모습이 교차하며 떠올랐고,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어떤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막 시작되어 구내식당이 학생들로 붐비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준비에 여념이 없던 박 여사의 얼굴에는 어제 겪었던 수모의 흔적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깊은 시름이 어려 있었죠.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려 했지만 동료 직원들과 몇몇 학생들은 그녀의 처연한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평소에는 좀처럼 식당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이정훈 총장이 단호한 표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모든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식당 안은 일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총장은 주변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는 맹수처럼 곧장 박 여사가 일하고 있는 배식대 앞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돌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정훈 총장은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 여사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그동안 숨겨왔던 가장 깊은 진실을 담아 따뜻하고도 애정 어린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힘든 일 하시면서 끼니도 거르시는 건 아니죠?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고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의심을 경악과 충격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죠. 이정훈 총장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박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고는 그녀의 낡고 해진 알치마 매듭을 손수 풀어 다시 정갈하게 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다정한 아들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등장과 행동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팔을 잡았지만 이정훈 총장은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어머니를 안심시킬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제 저녁의 일은 까맣게 잊은 채 여느 때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서려던 김영준 조교수의 눈에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서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은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몇 번 달싹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그의 뇌리 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총장님이 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훈 총장이 박 여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구내식당 안의 시간은 마치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식당 직원들조차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단연 김영준 조교수였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는 자신이 방금 목격한 장면이 현실이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왔는지, 자신이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 초라한 식당 할머니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깎듯이 모시던 대학 총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거대한 망치처럼 강타했습니다. 그의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김영준은 본능적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거의 기다시피 이정훈 총장과 박 여사에게 다가가 땅바닥에 머리라도 박을 기세로 허리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사모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감히 하늘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가 죽일 놈입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렸고 그의 얼굴에는 비굴함과 함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 총장은 싸늘하고도 냉정한 눈빛으로 그런 김영준을 내려다볼 뿐 일말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영준의 말을 차갑게 끊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준 교수, 자네와는 나중에 따로 내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지. 그리고 이분은 내 어머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적절치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철한 분노는 김영준으로 하여금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팔을 잡으며 정훈아, 너무 그러지 마라. 김 교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게다. 라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이정훈 총장은 어머니를 향해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 잠시 저와 함께 자리를 옮기시지요. 여기서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영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박 여사와 함께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김영준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죄수처럼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학생들의 경멸과 조롱이 담긴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K대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장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구내식당에서 일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김영준 조교수가 그런 총장의 어머니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모욕과 폭언을 일삼아왔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순식간에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익명 게시판과 SNS를 통해 김영준의 만행을 앞다투어 고발하기 시작했고 가동한 그에게 당했던 크고 작은 피해 사례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강의실에서의 인격 모독, 연구실에서의 부당한 대우, 그리고 구내식당에서의 반복적인 갑질 행위까지 그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자 학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인면수심 김 교수, 페류나 조 교수 등 그를 향한 온갖 험악한 별명들이 난무했고 그를 파면하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도 김영준은 순식간에 공공의 적이자 기피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평소 그의 오만함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교수들은 물론이고 그의 실력을 인정하며 그를 두둔했던 소수의 교수들조차 이제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김영준은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을 변호해줄 동료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 누구도 그와 엮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김영준의 전화를 피하거나 마주치더라도 싸늘한 눈빛으로 외면하기 일쑤였죠. 그는 하루아침에 철저히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와 곧 손에 잡힐 듯했던 밝은 미래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공포감에 김영준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처절하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미 예정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준 조교수는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으로 총장실 앞에 섰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 여사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고 이정훈 총장에게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지만 총장실 문 앞에서 그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명백했기에 어떤 변명이나 호소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비서실을 통해 이정훈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와 함께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모든 강의와 연구 활동에서 배제된다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K대학교 본관대회의실에서 김영준 조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 변호사, 그리고 교원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정훈 총장은 재척사유에 해당하여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위원회에 당부한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도 엄숙했습니다. 김영준은 피고인석에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냉철한 표정의 징계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징계위원회는 먼저 김영준의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 CCTV 영상, 피해 학생들의 익명 진술서, 동료 교수들의 증언 녹취록, 그리고 개교기념일 오찬장에서의 사건을 목격했던 다수의 증언들이 차례대로 제시되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으며 그의 죄는 명백했습니다. 최은미 학생 역시 용기를 내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김영준의 부당한 언행과 박 여사에 대한 모욕 행위를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징계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난 후 징계위원장은 김영준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영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학문적 성과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들을 언급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초라했고 그의 후회는 너무나도 뒤늦어 보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박 여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인 이정훈 총장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꼭 참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싶다고 고집하여 어렵게 출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영준 교수님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지난 시간들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원망이나 증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용서의 마음이 느껴졌죠. 이어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습니다. 박 여사의 진심 어린 말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인품 앞에서 김영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모든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여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피징계자 김영준 조교수에 대하여 본교 교원 징계 규정을 적용하여 파면에 처한다. 이는 본교 개교 이래 가장 중한 징계임을 밝히며 다시는 우리 대학 내에서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파면이라는 두 글자는 회의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학문적 경력과 야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의는 비록 더디게 왔지만 결국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준 조교수의 파면 결정은 K대학교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그의 오만함에 숨죽여야 했던 많은 이들은 뒤늦게나마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한 명의 유능한 학자가 스스로의 과오로 인해 몰락하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죠. 김영준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자신의 모든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며칠 내로 조용히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굳게 잠겼고 그의 이름은 학교 홈페이지 교수진 명단에서 영원히 삭제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깊은 상처와 함께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는 그 어떤 뛰어난 능력도 빛을 발할 수 없다는 쓰라린 교훈뿐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적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학계에서의 재기 또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말로였죠. 김영준이 떠난 후 K대학교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내식당에서부터 시작되었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따뜻한 태도로 박 여사를 비롯한 모든 식당 직원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스스로 식기를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는 모습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예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따뜻한 밥과 국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K대학교 내에서 존중과 배려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었죠. 최은미 학생은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 기쁘게 지켜보며 가끔 박 여사에게 다가가 여사님, 요즘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다 여사님 덕분이에요. 라며 활짝 웃곤 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은미의 손을 잡으며 그저 잔잔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정훈 총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대학 전체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존중의 가치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과 윤리 강령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교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학내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이정훈 총장은 특별한 예고 없이 구내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인 박 여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학 본부의 이름으로 구내식당을 비롯한 모든 학내 서비스 시설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K대학교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내용의 감사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이러한 변화들은 K대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고 캠퍼스에는 점차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문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여전히 평범한 구내식당 직원으로서의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인 총장에게 어떤 특별한 대우나 편의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예전처럼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죠. 가끔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아와 평범한 학생처럼 줄을 서서 밥을 먹고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어머니의 미소가 잔잔하게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K대학교 캠퍼스에는 더 이상 오만한 권력자의 고함 소리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인사와 감사의 말들이 넘실거렸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단순히 악인이 벌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임을 K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가슴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세상의 모든 어머니처럼 따뜻한 밥을 지어온 박 여사의 깊고 넓은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